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월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박영규입니다. 오늘의 토론회는 4월 15일 치러지는 선거를 앞두고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선거구에 국회의원 후보자 3분을 초청해 정책과 공약을 비교 검증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오늘의 이 토론이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하고 자질과 식견을 검증해서 유권자 여러분의 바른 선택을 돕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의 후보 초청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제4항에 해당하는 기준에 근거해 선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자석 순서에 따라 3명의 국회의원 후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무소속 조일현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래통합당 유상범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원경환 후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세 후보의 소개 순서 그리고 현재의 자석 배치는 토론회 전 후보들 간의 사전 추첨에 의해 결정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후의 발언 순서도 사전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의 진행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후보들의 기조 연설을 듣고요. 이어서 사회자의 공통 질문이 한 번 있습니다. 이어서 각 후보자의 핵심 공약 발표 후 다른 후보자들의 개별 보충 질문 시간이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 공약을 발표한 후보께서는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자의 공통 질문이 3번 있은 후에 후보자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토론의 말미에 세 후보의 마무리 발언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토론 방식은 해당 토론 항목이 나올 때마다 제가 다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토론의 공정한 진행을 위해서 세 후보에게 진행된 시간을 반드시 엄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세 후보에게 주어진 시간이 끝나면 제가 한 차례 제지를 하고 그래도 계속 발언하실 경우에는 마이크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가 꺼지고 나면 말씀을 하셔도 유권자들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시간을 잘 지켜서 발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각 후보들의 기조 연설로 오늘의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2분입니다. 먼저 무소속 조일현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부활농업, 재생농촌, 기차 타고 서울 가자. 농촌을 살릴 사람, 지역을 빛낼 일꾼, 64세, 정치하기 딱 좋은 나이 8번 조일현입니다. 요즘 많이 어려우시지요? 코로나 방역과 극복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 특히 공직자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봄은 왔지만 심을 것도 없고 기를 것도 뜯을 것도 없는 농촌 현실이 참담합니다. 가게방과 식당 문은 열어놨지만 한숨만 가득 찬 지역경제 어찌하겠습니까? 이 난관을 돌파할 사람이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수갑을 채워놓고 조사하던 경찰 출신이겠습니까? 보성줄로 묶어놓고 죄목을 정해서 기소하던 검찰이 하겠습니까? 국회 농림수산위원회 간사, 건설교통위원장을 지낸 농업, 농촌 정책 전문가 조일현이 어떻겠습니까? 앞서 1번과 2번 후보님은 밖에서 생활하시다가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우리 지역을 찾아오신 분들입니다. 이 조일현은 지역을 지키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홍천, 횡성 그리고 이번에 맞이한 영월, 평창과 함께 농업을 지키고
키워갈 그러한 인재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지역을 빛내고 농업과 농촌을 살릴 사람이 누구인가를 판단해 주시고 가능하시면 조희련을 선택해 주십시오. 예, 이어서 미래통합당 유상범 후보입니다.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TV를 통해 마지막으로 인사드립니다. 홍천횡성, 영월평창,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 유상범입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반기업적 정책으로 청년 실업은 최악이고 중소상공인은 파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게다가 우한 폐렴 사태로 어려운 경제에 더 큰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쉽게 살 수 있었던 마스크는 줄을 서서 배급을 받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을 만들자 꼼수, 가짜 정당이라고 비난하더니 부끄러움도 없이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어냈습니다. 국무총리를 지낸 분은 국민의 비판에도 비난은 잠시라며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조국 사건, 울산시장,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을 겪으면서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친중, 종북 외교 정책은 외교도, 안보도, 국방도 위태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좌파의 독재적 정치와 내로남불의 국정운영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습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나라를 고통스럽게 겪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나라의 운명을 바꿔야 합니다. 바로서는 대한민국, 활짝 피는 지역경제, 기호 2번 유상범입니다. 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원경환 후보입니다. 2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기호 1번 원경환입니다. 저는 평창고등학교 농과를 졸업하고 농협에 입사하여 대관령 농협과 평창농협에 근무했었습니다. 그리고 농협에 근무할 때 비료도 팔아보고 농약도 팔아봤습니다. 농촌의 어려운 실정과 농민의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직 생활하는 동안 저는 늘 어려운 사람 편에 서려 하고 부하직원 편 그리고 사회적 약자 편에 서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 원경환은 일과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어떠한 반칙과 꼼수도 부리지 않았습니다. 저 원경환은 우리 경찰 조직에서 저를 인정해서 경찰의 넘버2까지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저는 지난 수개월 동안 지역 곳곳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홍천의 전통시장을 돌며 주민의 어려움을 보았습니다. 횡성우시장을 돌며 축산농가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영월 폐광 지역의 황량함도 보았습니다. 평창 채소농가의 한숨소리도 들었습니다.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피부로 느꼈습니다. 저 원경환, 일 잘하고 능력 있는 원경환입니다. 야당도 아닌 무소속도 아닌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세 후보의 기조연설을 들으셨습니다. 예,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첫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역 면적이 넓은 강원도의 특성상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도로, 철도 등을 통한 원활한 교통망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대부분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의 발전을 위해 각 지역별로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주요 SOC 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래통합당 유상범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은 강원 내륙의 중심 도시이고 교통의 요지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에 추진될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횡성, 홍천, 춘천을 순환하는 내륙순환철도 건설을 반드시 포함시키겠습니다. 이어서 홍천 용문간 노선이 반영될 수 있게 치밀한 계획을 세워 추진하겠습니다. 강원도 내 유일하게 철도가 없는 지역인 홍천 군민들의 수건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동서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 중이며 경제성만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강원 남부권은 교통의 오지입니다. 접근성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고 유일하게 고속도로가 지나가지 않는 구간입니다. 폐강 지역으로 강원도에서도 가장 경제가 낙후된 지역입니다. 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산업 발전에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역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원경환 후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우리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도로 및 철도 사업 관련해서 용문, 홍천철도 등 총 14개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 추진 중인 SOC 사업을 모두 완공하려면 총 20조 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강원도의 SOC 사업은 경제성 미확보로 매번 좌절되고 실패했습니다. 면적은 넓고 인구는 적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업의 원하는 추진을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시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나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강원도가 우리나라 북방 진출의 교두보라는 것을 그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설득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 번번이 발목이 잡히는 경제성 측면에 대해 북방 경제시대와 통일시대의 전초기지라는 점을 내세워 경제성보다는 정책적 측면을 강조해서 예타 면제 사업으로 조기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부족한 경제성 확보를 위해 사업 타당성 조사 시 수도권과 강원도 동해안을 연결하는 관광 수요를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사업 추진의 논리 개발을 위한 자료 구축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강원도 SOC 사업 반드시 경제적보다는 정책적 면을 강조해야 되겠습니다. 무소속 조일현 후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분야는 저의 전공입니다. 저는 17대 국회 건설교통위원장직을 멋지게 했습니다. 우선 먼저 17대 위원장 시절에 추진했던 홍천 용문간 철도를 완공해야 됩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5,700억을 들여서 2008년부터 16년까지 완공하기로 했던 사업이 제가 낙선한 뒤로 다음번 국회의원이 안 하셨는지 못 하셨는지 아직도 안 되었습니다. 제가 되면은 하기로 했던 거 하자고 주장해서
당장 실천할 것입니다. 그리고 홍천에서 춘천에 가는 이 도청을 향한 4차선, 이건 역시 하기로 했던 것이 무산됐는데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행성의 6번 국도 용두리에서 공군간 오는 그 도로 4차선 깃발 꽂고 보상을 추진하다 뽑아갔습니다. 이 또한 다시 재추진하겠습니다. 영월에 가면은 동강 1교를 부근으로 교통이 아주 막혀 있습니다. 이 부근을 국도 38호선에 편입시켜서 4차선으로 확보하고 그리고 신림에서 영월 가는 그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평창에 제천서부터 가는 국도를 4차선으로 확장시켜서 앞으로 우리 강원도가 모든 관광 인파를 끌어들이고 그리고 모든 생업산인 농업과 이 공장지대를 개발해서 우리의 몫을 찾기 위해서는 사통팔달의 교통 구축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책임지고 할 자격이 있습니다. 네, 새 후보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후보들의 공약을 들어보고 다른 후보들이 이 공약에 대해 보충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 후보의 핵심 공약을 꼼꼼하게 비교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텐데요. 공약 발표 시간은 3분을 드리고요. 후보자 간의 보충 질문 시간은 1분, 이에 대한 답변 시간은 1분 30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원경환 후보자께서 공약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분입니다. 네, 저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서 그 연장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특법은 95년도에 제정돼 가지고 두 번에 걸쳐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25년이면 이제 마지막 시한이 종료돼서 폐기가 되는 그런 현재 입장에 와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지역을 돌아보면서 영월에 가면 폐특법을 연장해 달라고 길거리마다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사북고안 지역을 다닐 때는 한 주민이 저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빨리 가게를 정리하고 이사를 가겠다고 했습니다. 이 폐특법 연장이 어려울 것 같아서 빨리 가게를 정리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현재 폐특법 연장 때문에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폐특법 연장에 대해서 반드시 21대 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는 약속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폐특법 연장에 대해서 기재부와 문체부에서는 아주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타 지역과의 형평성, 또 그동안 재정 투입에 대한 성과, 여러 부분을 얘기하면서 부정적인 입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타 지역이라면 부산이라든지 새만금 또는 영종도 이런 곳에서 어떤 내국인 카지노를 목적으로 해서 폐특법 연장을 그러한 쪽에도 시행을 해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 석탄 산업화 황미화 정책 이후에 폐기금 등으로 폐광 지역에 많은 투자금이 지원됐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우리 지역이 경제적으로 정착이 됐다고 할 수 없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특히 이 내국인 카지노 문제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 내국인 카지노가 강원도에 없어진다면 아마도 이 폐광 지역의 경기는 아주 둔화되고 지역들이 다시 이 지역을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폐특법 연장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 연장을 위해서 저는 우리 강원도 국회의원들과 함께 이 폐특법 연장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주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에 걱정하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폐특법 관련해서 이제 유효기간이 끝나는 25년 말 우리 주민들이 걱정하지 않고 폐특법 연장 반드시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른 두 후보께 보충 질문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1분, 답변은 1분 30초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질문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무소속 조희련 후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페트법 연장은 당연한 거지요.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 뭐 달리 드릴 질문이 없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페트법 연장도 중요하지만은 그 페트법 연장을 통해서 영월이나 사북 저 정선 지역에서 받는 돈을 보다 생산적이고 효과적인 미래지향적인 대로 써야만 합니다. 저는 이것을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비용을 보태 가지고 평창의 진부 반농사 특구 지역이라든가 영월의 동강 지역의 생태공원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미래지향적 예산을 써야 할 텐데 연장하고 난 다음에 어떤 데 이 돈을 투자해서 하면은 좀 더 효과적일까, 이러한 방향을 한번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이 됐습니다. 나중에 답변하시죠. 네. 지금 우리가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 이후에 많은 투자금이 우리 폐광 지역에 투자를 했다고 정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2조 7천억 원이라는 돈이 폐광 지역이 됐지만은 실제 이 폐광 지역 30여 년의 어떤 이 도시화하고는 전혀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석탄 산업이 사용화되면서 그 당시에 어떤 노후된 주택 또는 도로 기반 모든 게 아주 황량해졌고 폐허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금액이 투자됐더라도 전혀 달라진 것이 없고, 이런 식의 페트법 연장이 되지 않게 되면은 다시 일어설 수 없고 우리 주민들은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강원랜드에서도 산해 유보금이 3조까지 된다고 하는데도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을 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강원랜드 측에서도 뭔가 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사업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지역 주민들이 아주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도 이러한 지역 주민의 심정을 알고 이 페트법 연장이 반드시 될 수 있도록 우리 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도움을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우리 강원도 국회의원들이 반드시 노력해서 페트법 연장으로 우리 주민들이 걱정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 지역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예, 다음으로 미래통합당 유상범 후보께서 원경환 후보의 공약에 관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질문 시간 1분, 답변 시간 1분 30초를 드리겠습니다. 페트법 연장이 필요하다는 원경환 의원님의 말씀에는 저도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페트법 기금을 통해서 영월, 정선, 태백, 삼척 등 지역에 많은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페트법 부분이 여러 가지 지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주민들이 아쉬움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페트법 기금을 조희련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사용하냐의 문제입니다. 중앙정부가 반대하는 이유도 아마 기금 사용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경환 의원께서 설득할 방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우리 폐광 지역 내에는 정말 중병을 앓고 있는 환자와도 같습니다. 중병을 앓는 환자에게는 많은 약을 투여하고 또 병원에서 수술을 해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벼운 환자에게는 주사 한 방으로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석탄 산업이 사양화되면서 우리 지역에는 이 중병 환자 같은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부에서는 뭐 많은 투자 금액을 가지고 지원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경제가 정착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트법을 연장함으로 해서 현재 폐기금 그리고 산해 유보금 있는 강원랜드의 유보금, 이러한 부분이 다양한 사업으로 우리 지역에 다시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강원랜드에서 많은 공헌을 한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강원랜드에서 우리 지역 주민에 대한 쿠폰 발행이라든지 또 강원랜드의 매출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더 할애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강원랜드에서도 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은 아직도 부족하다는 게 지역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정부로 많이 돌아가는 그러한 어떤 배당금에 대해서도 또 지역에 돌아올 수 있게끔 그 세를 더 높여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에는 무소속 조일현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아까와 마찬가지로 시간은 3분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국회의원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 되고자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학교 앞에 다리를 놓아준 분이 국회의원이었다. 거기에 감동받아 꿈을 가졌습니다. 29살에 처음 출마했고요. 36살에 전국 최연소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국회 농림수산위 간사를 했고 그리고 17대 국회 건설교통위원장을 하였습니다. 이제 3선 의원이 되면은 저는 할 일이 너무도 많고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원이 되면은 첫 번째 서울시로부터 물값을 잔뜩 받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로부터 우리 산소값을 받아 예산을 챙기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 분권법을 강화해서 강원도 몫을 확실히 챙겨오겠습니다. 세 번째 이 축산시설로부터 나오는 냄새와 오수를 확실히 정리하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 동네는 지갑을 채워야 합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은 식품 수출 산업을 활성화해서 지갑을 채워드리고 그 돈으로 젊은이를 끌어와서 아기를 생산하는 동네를 만들 것입니다. 우리 홍천 군민 여러분, 조일현이와 함께 시수댐을 막고 우리 홍천 용문 전철을 완공해서 기차 타고 서울 갑시다. 그리고 흥성 군민 여러분, 조일현이가 미처 못하고 갔던 그 6번 국도 4차선 다시 추진합시다. 그리고 골칫거리로 되어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 반드시 해소해서 경제 영토를 넓힙시다. 영월 군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동강 1구 부분을 38호 8호선 국도에 편입시켜서 4차선으로 뻥 뚫읍시다. 그리하여 영월을 교통요새지로 만들고 그리고 신림에서 이 영월까지 어떻게 강원도 땅을 충청도 땅을 돌아서 들어갑니까? 그거 바로 직선 4차선화 합시다. 그리고 평창 국민 여러분, 올림픽 치르냐 얼마에 쓰였습니까? 그런데 불과 몇 년 지났습니까? 그 유산이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유산을 돈이 되는 산업으로 연결해서 평창군을 살찌우고 그리고 지금 4만이 간 넘는 이 인구를 10만 평창으로 키우는데 다 함께 우리 노력을 합시다. 건설교통위원장 출신 조일현이는 약속드린 내용을 지킬 수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예, 이번에도 다른 두 후보께 개별 질문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질문 시간은 1분, 답변 시간은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미래통합당 유상범 후보 질문해 주시고 조일현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 수출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조일현 후보의 말씀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아마 그 말씀은 농민들이 생산하는 그 여러 가지 작물들이 안정적으로 판로를 확보하지 못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그 중요한 타겟책으로 그 식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농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부 수출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정적으로 모든 그 생산 제품들을 그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것을 걱정하지 않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이나 판매 법인을 더 활성화하는 방안이 충분히 강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생산
가공, 판매가 가장 중요하죠.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식품 산업 수출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중국에 가서 북경대학에서 박사학위도 받고 그 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리키며 점수를 매겨다 온 교수 출신입니다. 중국을 잘 압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좁은 한국에서 5천만을 상대로 싸울 것이 아니라 14억 인구 중국 또 일본을 공격하자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농산물로는 우리가 당할 수 없지만 그들이 좋아하는 식품을 우리의 기술과 위생 그리고 이 영양가 높은 실력으로 만들고 싣고 가면 현재 10배 이상의 호평을 받고 있다는 사실, 이것에 주목해서 1차 생산만으로는 이제는 농업에 앞날이 없습니다. 이것을 가공함으로써 그 가공도 중국에다 된장찌개, 김치찌개를 판다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잘 먹는 식품을 우리 한국에서 가져와서 그것을 우리 기술로 가공해 갔을 때 그 생산물의 판매와 함께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이것을 중국 14억 인구에게 먹였을 때 대한민국은 전체가 농촌이 이 사업에 뛰어들어도 부족합니다. 저는 이것을 유상범 우리 후보께서 말씀하신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원경환 후보께서 질문해 주시고 조일현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일현 선배님께서 서울시에 이제 물값을 받아와야 되겠다 하시는 말씀 저도 일부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구체적 방안이 궁금스럽고요. 우리가 강원도 상류에서 정말 물을 보존하고 그 좋은 물을 수도권에 보내면서도 오히려 그 피해는 우리 강원도민이 보고 있거든요. 어떤 상수원에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돼 가지고 재산권이 침해되고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물값을 받아오실 것인지 그러한 부분이 궁금하고요. 또 기차 타고 서울 가신다고 했는데 그동안 우리 선배님께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 어떤 방안을 가지고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고 또 우리 주민들에게 희망만 줘서는 안 됩니다.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원경환 후보가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가 맑은 물을 내려보내기 위해서 애쓰는 부분 그리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힘든 부분을 바로 그것이 우리가 돈을 받아올 수 있는 근거고 원인입니다. 이것을 가서 우리는 이렇게 고생하고 희생하고 있으니까 돈을 내놔라. 어떻게 지금도 일부를 받고 있지만은 그 수계 기금을 분배하는 방법이 우리 상류에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인구가 많고 오염을 시키는 오히려 하류에 많이 주는 부분을 강조하고 우리 몫을 더 찾아오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기차 타고 서울 가자. 왜 제가 약속을 안 지키는 의원입니까? 의원이었습니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17대 국회 때 이미 5,700억을 들여서 2008년부터 16년까지 닦기로 했던 그 전철을 다음 의원이 안 했는지 못했는지 안 했기 때문에 건설이 되지 않은 것이지 제가 되면은 뭐 4차의 철도망 계획에 넣고 이것이 아니라 쫓아 올라가서 2008년 예산서를 들고 하기로 했던 거 왜 안 하는가? 강원도 사람은 기차를 타기는커녕 우리 홍천은 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신 분이 많다. 하자 주장하면 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미래통합당 유상범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간은 역시 마찬가지로 3분입니다. 홍천에 철도를 유치해야 합니다. 철도 유치는 홍천 주민의 30년 수건 사업입니다. 서울에서 강릉까지 KTX가 설치되었고 서울에서 춘천까지 ITX 관광열차가 지나고 있습니다. 홍천에 철도를 유치하고 춘천, 홍천, 횡성을 연결하는 내륙 순환 철도를 완성한다면 홍천 발전을 위한 좋은 인프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영월을 지나가는 동서고속도로는 반드시 조기 착공해야 합니다. 영월은 석탄 생산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했으나 폐광 후 극도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폐광 지역의 대체 산업으로 관광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횡성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해야 합니다. 횡성 주민들은 30년간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받았습니다. 주민의 재산권은 보장돼야 합니다. 농업은 선진국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현재 농민들이 생산 원가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는 국비를 지원받아 농산물 생산 원가 보장제를 꼭 실시하겠습니다. 최문순 지사는 평화 테마파크 부지 조성에 협력해야 합니다. 평창 주민과 약속한 강원도 부지 무상양혈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올림픽 개최를 위해 많은 희생을 하신 평창 주민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후대 역사로 남길 평창 평화 테마파크 조성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강원 도립대 홍천 캠퍼스 가능합니다. 농축 산업의 전문성을 키우는 학과를 설치하겠습니다. 가축 분뇨 자원화 사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합니다. 가축 분뇨를 활용하는 시설을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관련 국비를 적극 확보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른 두 후보께 보충 질문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질문은 1분, 답변은 1분 30초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원경아 후보 질문해 주시고 유상범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용문에서 홍천 간 철도 건설 수건 사업입니다. 유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홍천의 철도 건설에 대해 가지고 묻고 싶은데요. 용문에서 홍천 간 철도인지 계속 반복되는 내륙순환 철도인지 그 부분이 분명치 못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이 홍천의 주민들이 철도를 가장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건 사업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되는 문제이고요. 홍천에 대학 캠퍼스를 유치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캠퍼스는 그 도립대가 상당히 구조조정 대학으로 돼 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게 캠퍼스를 가지고 일부 학과를 가지고 신설하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이 부분을 또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질문에 또다시 반복되는 대답을 합니다. 30년 전에는 홍천 영문 철도가 맞았습니다. 그러나 30년이 지났습니다. 시대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홍천을 기점으로 북쪽으로는 ITX 철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서울에서 강릉까지 KTX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이 가장 현명한 판단이겠습니까? 경제성과 관광객, 기존에 설치던 SOC를 이용하는 내륙순환 철도 건설이 가장 설득력이 있고 저희에게 홍천 주민에게 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입니다. 대학 캠퍼스 설치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경환 후보가 강원 도립대학이 부실대학이다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는 바와는 전혀 다릅니다. 강원 도립대학은 이미 정상화돼 있고 이미 대학의 정원이 축소되거나 대학이 운영에 장애를 받는 그런 대학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으로
무소속 조혜련 후보께서 질문해 주시고 유상범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 용문 철도는 유상범 후보는 공약에서 뺀 게 확실한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이 도립대학 설립인지 이전인지 분교 설치인지, 저는 명문대학이 또 특성화대학을 분교를 만들거나 특성화대학을 만드는 것은 가능하지만 도립대학을 이전인지 설립인지 분교인지 이 명확하게 발표해 주시길 바라며, 이것은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특히 내륙순환철도를 얘기하시는데, 아니 운무래가 숭늉 달라는 거지 짧은 32km도 못 닦는데 어떻게 그 내륙순환철도를 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하시죠. 철도죠?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립대학 과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치 않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강원도립대학 홍천 캠퍼스를 설치하자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제가 왜 가능한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 1일 홍천에 위치한 강원인력개발원이 폐원을 하였습니다. 현재 홍천군에서 매입 예정에 있습니다. 강원인력개발원은 총 면적이 약 14,000평, 건물은 총 6동으로 건물과 부지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정 지원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원도립대학의 홍천 캠퍼스, 즉 분교죠, 그거를 추진을 하겠다고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용문 홍천의 공약 제외라고 물어보셨는데, 이 부분 이번 선거에서 제가 철도 건설과 관련된 공약은 홍천에서 춘천, 횡성을 연결하는 내륙순환철도의 공약입니다. 용문, 홍천, 이 내륙순환철도가 완성되면 이후에 시대 상황이 또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질문과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사회자의 공통 질문으로 토론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개의 질문이 있는데요. 각 후보들은 순서에 따라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11일에 공포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로 인해 국회의원 선거구가 변경되어 생활권이 다른 홍천과 횡성, 영월과 평창이 하나의 선거구로 확정되었습니다. 광범위한 면적과 각 지역별 중점 사업이 달라 특정 사업에 국회의원의 역량을 집중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역을 대표하여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원경환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2분 드리겠습니다. 네, 갑작스러운 선거구 획정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많이 혼란이 있었고 후보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강원도 내 우리 선거구 어디라도 우리 강원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맞춘 지역별로 우리가 중점 추진해야 할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천 지역은 우리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사업이 바로 용문에서 홍천 철도 건설입니다. 반드시 이 철도 건설 내년도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더불어 내륙순환철도, 원주에서 횡성을 거쳐 또 홍천을 거쳐 춘천으로 가는 내륙순환철도, 이 홍천에 2개의 철도를 남과 북 동서로 놓으면서 홍천 발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횡성 지역의 가장 우리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 바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입니다.
이 부분은 원주시와 수자원공사, 또 환경부, 또 우리 행성군이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영월 지역의 우리 주민들은 제천에서 영월간 동서고속도로 개통을 원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주민들이 서명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예타가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으로서 힘있는 여당 의원으로서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우리 평창 지역은 올림픽이 열렸던 상징적인 도시입니다. 평화올림픽으로 명명되는 우리 평창 주민들이 원하는 평창 평화특례시 그리고 평화 테마마크 조성, 반드시 올림픽 유산을 존치하는 평창을 알리는 평화의 도시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무소속 조의원 후보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사회자님께서 주신 말씀이 답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하룻밤에 선거구역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중앙정치판이 떡주무르듯 하다가 마음대로 뛰어붙였습니다. 정서적으로 생활권으로 능률적 면에서도 맞지 않는 선거구입니다. 특히 홍천, 행성, 영월, 평창을 놓고 봤을 때 영월은 폐특법이 적용되는 지역으로 가야 됩니다. 억지로 붙여도 너무 억지로 붙였고요. 선거 구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당의 공천도 그 찢어진 선거구에서 하겠냐 안 하겠냐 물어보지도 않고 느닷없이 어떤 분을 전략 공천하고 한 사람에게는 출마 여부를 이 순간까지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 결과에 대해서 왜 그렇냐 어떻게 된 것이냐 답이 없는 이러한 중앙 정치판과 여야 정당 야당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강원도에 실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전라북도는 강원도 인구하고 별 차이 없습니다. 10석입니다. 충청북도 9석입니다. 왜 우리는 8석을 갖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도민이 먼저 힘을 차려야 되고 이 내용을 중앙에 전달하고 또 영향을 미칠 힘 있는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번에 되면은 강원도에서 3선을 하는 야당으로 커온 윤환 정치인입니다. 이 부분을 강조해서 다음 선거 때는 영월은 저쪽 정선에 띄워붙이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통합당 유상범 후보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역별 주요 대표 공약은 이미 공약 검증 시간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말씀드리지 않은 지역별 중점 추진 현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천의 강원인력개발원 부지를 활용하여 유치하는 강원도립대 홍천 캠퍼스 부지 안에 서울대 시스템 면역연구소, 항체연구소, 허브연구소 등을 통합한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을 지나는 송전철도를 주민의 동의 없이 절대 추진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성 묵계 탄약고 부지는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도 가능한 화해 경관단지로 조성하겠습니다. 세계적인 화해 정원으로 만들어 행성의 대표 관광 상품으로 만들겠습니다. 영월의 드론 산업 인프라를 확충하고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으로 지정하겠습니다. 드론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홍천과 평창을 빠르게 연결하는 운두령 터널 사업이 조속히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이 사계절 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새 후보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세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청년 실업률이 9%로 그 수만 해도 38만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반면 57만의 취업자 중 50만 명은 60대 이상의 노인 인구입니다. 정부 주도의 단기 일자리가 많다는 점과 경력직을 선호하는 현상 등도 원인이 되겠지만 청년 구직자를 위한 장기적인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더 큰 문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청년 일자리 문제는 과거처럼 경제 성장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게 현실이고 이 문제가 노인 세대의 노후 부장을 둘러싼 세대 간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후보자들께서는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는 무소속 조일현 후보의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저 생방송이지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줄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속 시계를 가려가지고 제가 눈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하거든요. 미안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갔군요. 제가 바로 계획하는 것이 바로 그 방법입니다. 우리나라는 식량 자급률이 20%를 밑돕니다. 세계적인 세계 강국이 되려면 60% 이상 식량이 자급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식량 자급률도 높이고 21세기의 화두는 식품이다. 먹는 거, 자동차, TV를 삶아 먹을 수 없습니다. 이 농업을 가공하고 농산물을 생산하고 이걸 팔을 때 일자리가 가장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주유기를 또 이 IT 산업이 발전할수록 우리의 일자리는 줄어든다는 그 반비례 법칙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저는 이 식품 수출 산업을 통해서 청년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그 식품 산업을 통해서 소득이 더 높아지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줄 때 우리의 방황하는 청년들이 농업을 경영하면은 그것이 얼마나 다른 산업을 경영하는 것보다 용이하고 보이며 효과적이고 실질적입니까? 저는 이 방법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 특히 농촌으로 떠났던 농촌 젊은이를 불러들이고 또 지금 자라나는 세대를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농업이 근본이고 농업이 돈이며 농업이 삶이라는 희망과 기쁨을 준비하는 그러한 의원이 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미래통합당 유상범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3.1절의 뜻을 아십니까? 제 질문이 의아하시겠죠.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3.1절은 또 다른 시대의 아픔을 대변하는 신조어입니다.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 3.1절은 31살까지 취업을 하지 못하면 영영 취업이 단절된다는 뜻입니다. 청년 실업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다 씁쓸합니다. 노인 인구 증가와 청년 실업 문제는 고령화되는 현대 사회에서 자칫 세대 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정부 주도적 단기 일자리 창출은 노인 일자리에만 치중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대부분의 청년 고용은 기업 투자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귀족 노조의 만성적 폐업으로 기업의 투자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투자 감소는 바로 청년 고용률의 감소로 직결됩니다.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고용 촉진을 위한 지원으로 기업이 성장하게 해야 합니다. 기업의 성장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다시 구축해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원경환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역에 청년이 사라지면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강원도를 포함해서 전국의 지방별로 모두 청년들이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도 매년 7천여 명 가량이 대도시로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일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기업을 유치하고 또 청년 창업을 유도하고 여러 가지로 청년들을 붙들고 있으려고 하지만은 그러한 것은 현재 피부가 닿지 못할 정도로 효과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저는 원주에 있는 혁신도시를 롤 모델로 삼고 싶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 채용입니다. 2022년까지 30%로 늘린다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70%까지 늘리는 법안이 마련된 계획입니다. 제2의 혁신도시 건설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 남도록 유도해야 됩니다. 지방도시에 있는 농협과 은행 또는 공기업에도 양질의 일자리에 지역 출신 인재를 의무 고용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또는 조례라 법률로 강제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제가 공약 1호로 세운 지방소멸대책 특별법도 이러한 내용을 담을 계획입니다. 청년들이 지역에 남고 수도권 청년들이 지역으로 내려오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제 고향을 떠난 청년들이 다시 우리 강원도로 돌아오는 정책을 펼쳐야 하겠습니다. 세 분의 답변 감사합니다. 공통 질문으로는 마지막인 네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온 국민의 염원이 모아져 성공적으로 치러졌습니다. 이것이 올림픽 가치 확산으로 이어져 지역 성장 동력의 발판이 되어야 하나 현 시점에서 보면 조금 미진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동계 스포츠 저변 확대와 같은 동계올림픽 유산의 지속 가능한 보존과 발전을 위한 전략 또는 경기장 및 관련 시설을 활용한 경제 발전 방안 등 이에 관한 후보자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미래통합당 유상범 후보의 답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시설 활용은 현재 답보 상태입니다. 강원도가 약속한 평화 테마파크 부지 무상양여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평화 테마파크 조성에 대한 국비를 확보할 경우 사업지역에 속한 강원도 부지를 무상양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평창군이 군비를 확보하자 과장이 정결하여 책임이 없다며 해괴한 변명을 일삼고 있습니다. 평창 군민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후대에 남길 수 있도록 강원도는 즉각 약속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이라는 세계적 이벤트로 명성을 알린 평창은 국내외 전지훈련팀들의 방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계 스포츠 관련 국제 경기를 적극 유치하며 시설 활용도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또한 레슬링 및 종목별 전용 경기장과 전용 숙소를 건립하여 레슬링 국가대표 상비군 및 연령별 대표팀이 전지훈련의 메카로 만들어야 합니다. 전지훈련단의 훈련 효과를 극대화하고 만족도를 높여 항구적인 전지훈련의 명소로 만들어야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원경환 후보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미국 동부 지역에 레이크 플랫이라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지난 32년도 또 80년도에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곳입니다. 인구는 3,0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동계올림픽 유산을 그대로 존치했기 때문에 한 해 2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평창은 어떻습니까? 대관령 동계올림픽 스타디움은 어디로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또한 지금 가룡항상 정선행에서는 올림픽 유산을 존치해달라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림픽 유산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귀중한 자산이기도 하고 또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평창을 레이크 플레이스처럼 평창 평화특례시 유치로 재정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평화 테마파크 조기 완공으로 한반도 평화의 시발점인 상징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경기장 시설은 존재만으로도 개최국 국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계올림픽 관련 시설 활성화 지원법도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히 2024년도에는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유치가 성공되었습니다. 이 올림픽 유산들을 우리가 온전히 보존해서 이 다음에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큰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평창 평화특례시 반드시 입법 제정을 하고 또 이 4호 경기장에 대해서도 반드시 재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무소속 조일현 후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한국 사람을 보고 냄비 근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런가? 너무 빨리 잊어버리고 모든 것을 너무 쉽게 정리하는 그러한 좋은지 나쁜지 습관인지 버릇인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저는 대한 핸드볼협회 회장을 하면서 그와 관련된 국가를 많이 가서 체육시설을 보고 또 경기 운영이 경기도 재미있어 돈을 벌지만은 그 자체를 이벤트화해서 돈벌이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선 강릉, 정선, 평창이 말이 평창올림픽이지 모든 경기장은 사실상 강릉에 더 많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존치를 부르짖고 있는 가룡항산 역시 정선 아닙니까? 작은 땅, 한국 땅에서 강릉, 평창, 정선이 나뉘어서 각자 싸워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선 하나로 뭉쳐가지고 우리가 같은 목소리를 내고 같이 치렀던 올림픽 종목을 누가 와서 언제 봐도 이빨 빠진 것처럼 그렇게 틈이 있는 유산이 아니라 갖춰지고 보존된 유산으로 키워야 그리고 거기에 역사와 추억이 있는 그러한 내용의 관광상품을 개발할 때 우리 올림픽이 끝난 뒤로의 또 다른 올림픽 관광객이 올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앙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만 소리 지를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지원해서 보존하고 키워야 할 건 키우고 우리 지역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준비하고 또 우리가 키워야 할 것은 키워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되면은 그것이 평창이 중심이 돼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분의 답변 고맙습니다. 예, 이번에는 후보 간에 자유롭게 상호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순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진행 방식을 제가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 후보께 돌아가면서 주도권을 드리는데요. 그럼 주도권을 위임받은 후보께서는 저를 대신해서 각각 주어진 8분 동안 진행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고 상호 토론 시간을 주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후보당 총 8분씩을 드리게 될 겁니다. 예, 상대의 정책을 꼼꼼하게 검증해 보는 시간인 만큼 질문과 답변은 반드시 2분 이내에 끝마치셔야만 합니다. 예, 유권자들께서는 토론의 내용 못지않게 후보들께서 토론의 규칙을 잘 지키는가를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질문과 답변을 반드시 2분을 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순서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원경환 후보께 8분간 주도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후보를 지정하시고 토론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번 선거에 네거티브가 아닌 정책 선거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약과 관련해서 유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월 공약으로 태백선 고속화 철도를 건설하겠다 하셨는데요. 맞습니까? 그 부분도 그 주요 공약으로는 그 동서고속도로 철도를 우선 추진한다고 말씀드렸고, 네. 예, 간단하게 답을 고속도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철도도 추진을 하겠다라는 것도 같이 말씀을 네. 드렸습니다. 그 고속화 철도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어디에서 어디까지 말하시는 거죠? 구간이? 고속화 철도는 그 제가 지금 그 영월에서 그 기존 태백선 삼척까지 가는 그 노선, 그것을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네. 거기에 이제 제천 입성리에서 이제 네, 우선 맞습니다. 영월까지 오는 구간 맞죠? 네. 네. 이 구간에는 어떤 열차가 운행을 하게 되는 거죠? 질문의 취지를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 고속화 열차를 하는데 어떤 열차가 운행된다는 말씀 물어보는 겁니다. 고속화 열차가 운행되죠. 아, 그래요? 그러면 그 페이스북에 올린 자료 보니까 KTX 열차라고 했는데 맞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그 어떤 열차라는 KTX를 제가 물어본 겁니다. 아, 예. 네, 네, 말씀드린 저는 관광 네. 열차나 뭐 이런 걸 말씀하신 줄 알았습니다. 네. KTX 열차가 운영된다고 했는데 그럼 이 구간의 열차 운행 그 설계 속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 설계 속도 거기선 설계 속도가 일반 구간 300km나 이렇게 네.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보다는 설계 속도가 많이 떨어질 겁니다. 네, KTX 열차라고 하는 것은 시설공단에서 이건 KTX는 최고 속도 300km를 내는 것을 KTX로 이렇게 명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님, 이 구간의 설계 속도는 250km입니다. 네. 네, 그 EMU 250이라고 들어보셨죠? 구체적으로 EMU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것은 그 이 열차가 250 최고 속도 250까지 갈 수 있는 것을 철도시설공단에서 명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EMU의 네. 약자가 뭔지 제가 말씀을 들으면 제가 바로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구간뿐만이 아니라 제천 삼척까지 전 구간이 KTX가 아니라 EMU 250 고속열차가 운행되는 겁니다. 네. 다음에는 정책뿐이 아니라 국회의원 후보자로서의 기본적인 자격 검증하는 자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관위에 후보 등록하신 걸 보게 되면 공개한 자료를 보니까요. 후보님 병역 사항에 군 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신고했는데 맞습니까? 예, 면제됐습니다. 네. 신체 등급 5급 때문이라고 신고했는데 전시 근록이라는 말이 생소한데 사실상 면제라는 뜻이죠. 네, 군 면제를 말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급은 무슨 이유로 받게 되신 건가요? 제가 시력이 굉장히 나쁩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네. 그 인적 자원이 많아서 네. 시력이 알겠습니다. 나쁜 사람도 군 면제를 네. 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네. 네, 의원님 재산 관련해서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재산 신고액이 30억 5,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지요? 네,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아마 그렇게 신고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신고되어 있었어요. 2017년도에 검찰 창원지검장 재직 시절의 재산 신고액이 8억 1,500만 원이었습니다. 네, 이거 관보에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네. 공직에서 퇴직하시고 2년 만에 재산이 22억 원이 넘게 증가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2003년인가 4년에 산 아파트가 한 채 네, 있습니다. 짧게 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 아파트가 네, 재건축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2018년 11월에 이제 입주를 했습니다. 네. 그 재건축된 아파트 가격이 평가 금액이 많이 올랐습니다. 아, 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네. 전체 재산이 늘어가는 것뿐이고 네. 변호사로서 하면서 예금이 좀 늘었습니다. 네, 그 많은 금액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요즘에 흔히들 얘기하는 변호사들의 전관 예우 어떤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인데 그런 게 아닌가 하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네. 네. 네,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 네. 다음은 조일원 선배님께 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판넬 한번 좀 봐주십시오. 네, 우리 유 후보자께서는 홍천과 용문 간 내륙순환철도를 이렇게 건설하겠다 이렇게 판넬에 되어 있습니다. 네, 예, 예, 예. 네, 네, 네. 유 부장님도 보십시오. 네, 네. 유 부장님께서는 토론을 통해서 용문 홍천간 철도는 경제성이 떨어져서 공약 사업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네, 페이스북에는 이렇게 용문 홍천간 내륙순환 철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혹시 우리 조일원 선배님께서는 유 후보님이 홍천 국민들에게 표만 의식에서 제목을 용문 홍천 철도 건설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3번째 토론장에 있는데요. 네, 두 분이 말씀하시는데 아까 도립대학이 설립이냐 이전이냐 분교냐 이랬을 때 그게 명확치 않아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분교라니까 이해가 가듯이 이 네. 홍천 용문간 철도 얘기도 저로서는 아직까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네. 제가 구성한 내륙순환 철도는 저 춘천 뷰어스 호텔에서 그 건설부 장관이 와서 교통장관이 와서 같이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네. 요거 하나만 말씀해요. 네. 청량리에서 뭐 작게 내륙순환, 저 원주, 행성, 홍천, 용문, 서울로 또 반대로 춘천, 청평, 홍천, 용문, 서울로 하는 그때의 네, 네. 홍천, 용문 철도를 해구 순환 철도를 했지 지금 네. 유 후보처럼 생각하시는 그러한 철도는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두 번의 국회의원을 지내신 우리 조일원 선배님께서 또 이 용문 홍천 철도에 대해서 어떤 자유롭다고 저는 또 뭐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17대 국회의원 시절에 용문 홍천 철도 사업 예상 반영하셨다고 자랑을 또 하셨는데요. 예, 예, 여당인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예. 건교위 위원장으로 또 계실 때죠. 예, 그 여당 소속으로 건설교통위원장을 맡아 예산이 반영되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으시죠? 예, 네. 그러나 이 무소속 국회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도 할 수 없고 위원장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힘 있는 삼선이 돼서 이 철도 건설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예. 가능하시겠습니까? 원경환 후보 언제 민주당 당원이 됐습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고 있는 아니, 겁니다. 이렇게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말씀하시기로 하고 예, 질문과 답변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엔 무소속 조일원 후보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서처럼 질문과 답변을 예. 짧게 하셔서 효율적인 질문과 답변으로 이어지는 주도권 자유토론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간은 8분입니다. 네, 원경환 후보 네, 네. 언제 민주당 당원이 됐어요? 네, 12월 달에 제가 입당했더라고요. 예, 네. 12월에서 네. 지금 그 자리에서 네. 제가 도당 위원장을 민주당 3번 하고 네. 철원하천, 양구, 인제, 홍천에서 아주 당에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네. 그런데 저에게는 그 선거구가 3개로 쪼개졌어요. 철원, 화천은 춘천으로, 또 인제는 저 양양, 속초로, 이 홍천은 이쪽으로 왔습니다. 한마디 누가 물어보지도 않고 전략공천을 했어요. 제가 무소속이 된 거는 무소속이 돼야 출마할 수 있기 때문에 된 것이에요. 정치는 국회는 단독 입법기관입니다. 능력에 따라서 무엇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당이기 때문에 더하고 야당이기 때문에 못한다. 무소속이기 때문에 부족하다. 이런 논리는 원경환 후보처럼 임명직을 하던 사람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어느 당으로 갈지 아십니까? 글쎄요. 뭐 현재 뭐 민주당에서는 영구히 제명한다는 언론은 봤습니다. 아주 그 이해찬 대표께 얘기하세요.
그런 당에는 오락떡을 해놓고 빌어도 그런 분이 당을 운영할 때는 갈 희망이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정치는 신념과 그리고 노선, 이념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경환 후보 말이에요. 네. 제가 어제 이 유상범 씨가 아닌 유상봉 씨를 아냐고 여쭙죠. 네. 알고 계십니까? 네. 그분이 금품과 뭐를 제공했다고 진정한 적이 있는데 그거 사실입니까? 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정도 자리에 나오시게 되면 그 결과를 언론에서 보셨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 이런 아니, 그냥 네거티브 묻는 거를 딴 하는 얘기하지 것은 마시고. 참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구태 정치의 전형이라고 저는 아니, 생각합니다. 아니지. 이미 언론에 그 진정이는 제가 질문하는 저 주도자인데 네, 자꾸 답변을 딴 드리지 얘기하십니까? 않습니까? 사회자 이거 좀 정리해 주세요. 질문에 답변만 하면 되지. 네, 말씀하십시오. 유상범 의원 저 후보에게는 네. 도덕성과 이 능력을 검증하시고 제가 질문하는 것은 반발하면 안 되죠. 네, 제가 반발이 묻지 아닙니다. 않습니까? 네. 그러면 네. 그거는 무혐의다 이 말씀이죠. 아니 무고죄로 기소가 됐다고 20개 언론사에서 나지 않았습니까? 아니, 내가 묻잖아요. 그러면 네. 그거는 원경환 후보가 무고죄로 그분을 고소했는데 그게 면피지 진짜인지는 나중에 조사가 안 끝났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여쭙는 거는 네. 그래서 무고죄로 해놓은 거고 네. 그 진정했던 것이 취소됐는데 그러면 원경환 후보가 의혹을 받는 그 부분은 그러면 무죄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혐의냐. 네, 언론에서 보셨을 거로 생각하고 이것이 이런 네거티브로 하는 것은 아니 저는 그 옳지 않다고 네거티브가 봅니다. 아니죠. 그 언론에서 말씀 제가 그럼 드렸지 않습니까? 무혐의입니까? 아니 진정이 본인이 진정을 취하했고 그리고 그 사람은 이거 허위 보세요. 사실로 진정을 했기 때문에 무고죄로 기소가 됐다고 제가 이거 안 말씀하시는 들 겁니다. 거예요. 이것 좀 봐주세요. 네, 여기에 진정은 취소했지만 검찰은 계속 조사한다고 했어요. 그거 벌써 지난해 몇 개월 전에 아니, 났던 어떻든 상황입니다. 제가 묻지 않습니까? 아니 그 자료를 이건 정확히 가져오셔야 되지. 아니, 이게 이미 정확한 오래된 게- 자료를 들고 나오셔가지고 아이. 그게 사실이냐 하시는 것은 그것은 아니 그 네거티브가 이거 아니고 또 그냥 뭐겠습니까? 제 말씀을 들으면 이제 지금 시간이 자꾸 네. 가는데요. 네. 응? 그러면은 네. 무혐의를 받았다 이겁니까? 언론에 보도가 났지 않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아니 네. 본인이 대답을 하셔야지 네. 질문자에게. 어떻든 좋습니다. 네. 그 이춘재 사건 아시죠? 연쇄살인 화성. 제가 그 당시 그 사건하고는 저는 뭐 담당을 아니 해보지 저 않았기 다른 때문에 내용이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네. 우리 지역에는 네. 아픔이 있습니다. 현역 의원이 이상한 일로 인해서 유치를 잃었을 때 지역민이 받는 아픔이 있거든요. 네. 제가 이걸 네거티브가 아니라 그거를 염려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얘기는 왜 하냐? 무혐의도 이춘재의 8번째 사건 모양 시간이 지나서 살인한 것은 맞지만 무혐의가 있고 전혀 또 살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혐의일 수도 있고 살인을 했지만 원인을 못 찾아 무혐의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니시라면 다행이고요. 앞으로 우리 깨끗한 정치를 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선배님. 저 네. 지난해 유상범 4월인데 후보께 유상범 후보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그것이 이 공약이 공수처를 없애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간단하게 드렸던 것입니다. 네. 그 2018년 4월 18일 MBC PD 수첩을 제가 본 기억이 나서 보니까 네. 정치 경찰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데 동의하시고 본인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렇으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나 많은 분들은 정윤회 사건의 부실수사 의혹, 뭐 또 김학의 그 사건이 어느 정치 검찰들의 하나의 행태일 수도 있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아니시라면 된 거거든요. 네. 우리가 그걸 지키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유상범 후보님께서 네. 이 우리 지역에 오셔가지고 네. 응?
많은 노력을 하고 애쓰시는 걸 제가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네. 짧은 기간이지만은.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쭙는데 네. 공수처법이 설치된 것은 그러한 무소불위의 권력, 그러한 검찰을 포함해서 우리가 의원이 되면 똑같이 그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래서 만들어진 법인데 지금도 올라가시면은 공수처법은 폐지하시는데 앞장서시겠습니까? 네. 공수처법은 제 공약은 아닙니다. 다만 언론기관에서 저에게 국회의원이 되면 제1호 법안으로 제출할 것이 뭐냐 하고 저에게 질문이 와서 제가 제1호 법안으로는 공수처법 폐지 법안을 내겠다. 이제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게 자꾸 공약으로 좀 오인이 된 것 같습니다. 또 어떻든 좋습니다. 저는 깨끗한 정치인입니다. 네. 64세가 됐고 40년 가까이 정당판에 있었지만 아직 정가가 없습니다.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모든 국민들은 우리 정치권을 바라볼 때 아주 도둑놈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이런 차원에서 그 만들어진 그것이 오죽 지나치면 이 법이 만들어졌겠습니까? 이 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왜 필요성이 있었는가? 앞으로 이것을 없애려면 어떻게 행동해야만이 될 것인가를 같이 고민합시다. 난 그것을 의논 드리러 어제 간단하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앞으로의 이 주도권 토론에서는 질문과 답변을 좀 더 짧게 하셔서 효율적인 질문과 답변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엔 미래통합당 유상범 후보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8분입니다. 네. 원경환 후보님, 네. 제 도립대학이 부실대학이라고 하시면서 네. 제가 강원 도립대학 홍천 캠퍼스를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 비판적인 말씀을 하셨죠. 네. 원경 후보님이 어제 지원 방송에서 질문하셨던 그 부분과 관련돼서 네. 제가 준비가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인정합니다. 네. 원 후보님, 네. 대학 기관 평가 인증 이것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기반 평가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대학 기관 평가 인증이라는 건 네. 대학이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정상적으로 교육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경영 시스템을 갖췄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네. 강원도립대학은 2019년에 기관평가 인증을 받은 대학으로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 대학입니다. 이게 제가 어제 부실대학 질문에 답을 못한 이유입니다. 제가 원 후보님의 질문을 받고 네. 다시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원 후보님의 질문은 2017년 자료를 근거로 한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원 후보님, 네. 자율개선대학이 뭔지는 아십니까? 자율개선대학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예비 자율개선대학이란 전국 대학의 역량조사에서 상위 64% 안에 드는 대학을 말합니다. 어떠한 정부의 지원도 가능합니다. 정원 간축 당연히 없습니다. 원 후보님, 네. 다시 묻겠습니다. 강원도립대학은 부실대학입니까? 네, 부실대학 맞습니다. 현재 정원이 455명에서 310명으로 줄어들었고 그 부실대학으로 인정돼 가지고 장학비 지급이라든지 정부 공모 사업에도 들어가지 못했던 그런 대학이었습니다. 원 후보님, 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 네. 2020년이 되면 상황이 완전히 변했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율개선대학이 돼서 전국 64% 안에 드는 대학으로 현재 어떠한 정부의 지원도 가능합니다. 정원 감축도 당연히 없습니다. 이건 제가 어제 원 후보님의 부실대학이라는 지적을 듣고 직접 확인한 내용입니다. 근데 자꾸 지금 부실대학이라고 말씀하시니 제가 확인한 내용이 그럼 사실이 아니란 얘기예요? 제가 어제 연도를 가지고 부실대학으로 지적된 연도를 말씀드렸고 2017 그리고 310명으로 2017 2019년 기준으로 455명에서 310명으로
줄어들었다는 점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 대학이 과를 축소를 해가지고 다시 홍천으로 어떤 신설을 한다든지 또 새로운 학과를 만든다든지 과를 옮긴다든지 하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많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겠느냐, 또 그런 부분을 제가 질문했습니다. 네, 다 말씀드려요. 네. 2017년에 2등급을 받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강원도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해서 이 강원도립대학이 자율개선대학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정부의 지원도 가능합니다. 정원 감축도 지금 없습니다. 좀 유 후보자의 말씀하시는 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네. 2019년에 네. 2개 계열 10개 학과에서 네. 2020년에 4개 계열 11개 학과로 됐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 원 후보님은 강원도립대학이 부실대학이라는 얘기네요. 네, 현재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고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그러면 그래서 부실대학이니까 강원도립대학에 홍천 캠퍼스를 네. 설치하는 게 말이 안 된다 이 소리군요. 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런데 그러면 네, 우리 유 제가 다 부장님의 말씀을 묻겠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네, 유 부장님 알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묻겠습니다. 네. 그럼 그러니까 원 후보님은 네. 강원도립대학에 캠퍼스를 유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현재 가능하지 않다고 말씀을 예, 드린 그렇게 겁니다. 말한 거죠. 네. 근데 강원도립대학이 정상화됐다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정상화가 된 게 누구의 노력인지 아십니까? 그 정상화 여부는 제가 다시 파악을 하겠습니다. 유 더불어 부장님이 파악하신 부분이 정확히 파악됐는지 여부도 제가 의문이 가기 때문에 네, 그 알겠습니다. 부분을 확인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문순 지사입니다. 같은 당 후보인 원 후보께서 잘 운영되고 있는 대학을 부실대학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좀 네. 이거는 제가 네. 원 후보님 저는 정상적인 대학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원 후보님께서 네. 부실대학이라고 하시면서 통계를 들이대시니까 제가 전혀 모르는 통계라서 어제 답변이 좀 미흡했기 때문에 제가 다 확인한 내용입니다. 강원도에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아까 조일현 의원님에 대해서도 비판하셨지 않습니까? 오래된 자료를 가지고 공격하시면 안 됩니다. 2017년 자료입니다. 그 자료는. 제가 그걸 자료로 공격을 당하면서 어제 확인하면서 느꼈던 게 있습니다. 이게 마치 좌파들이 통계를 조작해가지고 일단 이슈를 만들어서 상대를 비판하는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느낌이 될 정도로 어제 저녁에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는 아주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지금 그 자료 틀렸다고 하는 거 혹시 2020년 자료 검증해 보셨습니까? 네, 그 말씀하시는데 조작을 했느냐 하는 좌판이 하는 그런 용어를 후보자님이 이 자리에서 그렇게 그 공직에 오래 계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니 통계 자료를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했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그럼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네. 2020년 자료, 네. 2019년 자료 보셨습니까? 그 이전 자료로 봤습니다. 2017년 자료 보셨죠? 20년 자료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2019년 나온 거 못 보셨죠? 19년 나온 거 봤습니다. 2019년은 19년 정원으로 310명이라고 제가 얘기를 묻는 게 했었잖아요. 아니라 이 대학이 네. 정상 대학이냐 아니냐를 묻잖아요. 보셨어요? 못 보셨죠? 아니 17년도에 그 17년 부실대로 거만 지적돼 보셨죠? 가지고 장학금 지급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이 그때는 제대로 되지 맞습니다. 않았던 2등급이었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아니 네. 질문할 때 내가 네. 도립대학을 이전한다고 홍천 캠퍼스를 설치한다고 네. 하면 네. 2020년 자료까지는 보시고 네. 정말로 부실대학이기 때문에 저를 비판하셨어야죠. 네. 2017년에서 강원도에서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정상대학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부실대학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안을 가지고 공약으로 내세우고 해야 되지. 제가 자료를 다시 한번 네, 확인할 확인해 보십시오. 테니까. 네네.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강원 인력개발원에는 14,000평의 부지와 6동의 건물이 있습니다. 홍천 캠퍼스 설치 어렵지 않습니다.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의지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주 진지하면서도 열띤 후보자들의 상호 토론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과 답변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예정된 시간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이제 후보들의 마무리 발언으로 오늘의 토론회를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각 후보들께서는 각별히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중심으로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후보당 2분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맞추어서 오늘 꼭 하셔야 될 말씀 중에 하시지 못한 말씀을 중심으로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발언은 무소속 조일현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홍천의 부모, 형제, 자매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조일현이가 있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한 번 더 밀어주십시오. 홍천의 자존심을 넘어 강원도의 자존심을 지키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성의 동지와 유권자 여러분, 조일현이가 돌아왔습니다. 조일현은 정치적 고향이 행성입니다. 지난 30년간 함께 했습니다. 한때는 조일현이를 보면 개가 짖지 않고 꼬리를 흔드는 인사말을 들었습니다. 4년 전 마무리하지 못하고 떠났던 그 내용을 행성 국민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우리 영월 평창의 자랑스러운 유권자 여러분, 제가 조일현입니다. 1번이 8번이 되어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선거구역이 갑작스레 바뀌고 정당 공천이 헷갈리는 바람에 제가 인사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운전은 잘하는데 평창, 영월의 길을 몰라 당황하는 그런 기사의 심정입니다. 저를 일꾼으로 써주시면 지역을 통째로 바꿔서 살맛 나는 자랑스러운 동네를 만들 것입니다. 이 순간 어린아이를 키우고 계시는 엄마, 아빠 여러분, 화전민 아들, 무속, 이 조일현에게 힘을 주십시오. 제가 되면 희망이고 그리고 아이들의 꿈이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미래통합당 유상범 후보입니다. 2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주민 여러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 유상범입니다. 출마를 결심한 후 공약을 점검하면서 지역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3번의 토론회를 거치면서 저의 공약을, 저의 열정을 주민에게 제대로 전달하기 위하여 노력했지만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유상범은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반드시 회복하겠습니다. 법치주의를 회복하고 시장경제를 회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바로서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강원의 아들로 강원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 과감하게 총선에 출마했습니다. 제가 강원을 위해 봉사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십시오. 미래통합당과 기호위원 유상범에게 힘을 실어 주십시오. 열과 성을 다해서 강원의 새 일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 원경환 후보의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홍천, 횡성, 영월, 평창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 평창 공원묘지에 계시는 어머님 산소에 들렸다 왔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의 아픔을 함께하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국회에서 싸움질이나 하는 국회의원 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홍천 군민 여러분, 저 원경화는 30여 년 수건사업, 용문에서 홍천 철도건설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미래통합당 후보는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반드시 해야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3번의 토론회를 보시면서 판단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횡성군민 여러분, 우리 횡성군민들의 30년 수건사업,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제가 반드시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횡성의 발전에 걸림돌인 상수원 보호구역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영월 군민 여러분, 동서고속도로 개통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특법 연장 걱정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회기내 통과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 군민 여러분, 우리 평창은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곳입니다. 지금 올림픽 유산은 어디론지 사라져버렸습니다. 다시 살리겠습니다. 저 원경환을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 국회의원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새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새 후보가 제시한 지역의 현안과 해법, 그리고 정책 공약을 꼼꼼하게 비교해 보시고 지역을 위해 일할 최고의 일꾼을 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권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그리고 바른 선택만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첫걸음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꼭 투표하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